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가족이 많으면 뭐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인적공제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인적공제는 일단 기본공제랑 추가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즉 차감을 해주는 것이죠. 소득에서. 소득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거죠. 가족이 많으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 세금 좀 깎아줄게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요건은 자 일단 본인의 경우에는 나 스스로가 나를 부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오케이예요. 무조건. 자, 두 번째로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수험국적상 배우자랑 장애인의 요건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는 따지지 않아요. 나이는 무조건 오케이,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소득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거든요. 종합소득 6가지 있죠. 입에사 근년기, 그 다음에 퇴직양도, 입에사 근년기 퇴양 8가지를 다 더한 땡땡 소득금액 다 모았을 때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스스로 먹고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각종 비용이 해당되는 걸 공제한 거니까 원래 금액이 좀 더 크겠죠. 100만원보다는. 그 다음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는데요. 어느 게 부모님이고 어떤 게 자녀를 의미할까요? 바로 직계존속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부모님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계존속부터는 이제 나이 요건이 들어가는데요.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법에서는 60세 넘으면은 스스로 좀 일을 해서 스스로 부양이 좀 쉽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무조건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돼요. 최소한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잘 졸업을 해줘야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 20살 안 됐어? 그러면 너 부양해줄 수 있어. 그럼 너 돈 벌지 말고 공부해. 부모님이 부양해줘야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역시 근데 소득은 있으면 안 돼요.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되죠. 형제자매는 나이가 60살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늙은 형님을 모시고 사는 50대 중반의 개인인데 뭐 형님이 65세다. 괜찮아요. 혹은 내가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내가 17세 되는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 나이 요건 괜찮아요. 역시 그 사이 어중간하면은 스스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역시 소득은 땡땡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다. 자, 여기서 소득 요건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입에사 근년기 종합, 그 다음에 퇴직 양도 요 세 개를 더한 건데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예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든지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복권 당첨소득 그런 거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얘기다. 또는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소득 요건 오케이.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거고 딱 근로소득만 있어요. 그러면은 1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근로소득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열심히 뭐 장사도 하고 막 해요. 그러면은 자, 근로소득의 연간 총 급여 곱하기 3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땡땡 소득 금액을 더해서 1년에 100만원 이하면 된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리고 나의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려면 같이 살아야 돼요. 즉 동거를 해야 돼요. 자, 동거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직계존속 부모님이죠. 주거 형편에 대해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다. 부모님이 시골에 아직도 살고 계시면 괜찮아요. 뭐 거기에 고향이시고 계속 거기서 살아오셨는데 굳이 도시로 와가지고 사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참고로 해외에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내에 계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다. 자, 두 번째로 배우자랑 직계비속. 뭐 입양자도 내 자식이에요. 입양했으니까. 그 경우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특이점은 배우자랑 자녀는 해외로 나가도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그러는데 기러기 아빠 된다 그랬죠. 내 자녀가 외국에 학교를 다녀서 배우자랑 같이 나가 있다. 괜찮아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위 이외의 가족이 뭐 일시적으로 뭐 질병이라든지 취약 등으로 인해서 잠깐 따로 살게 되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기숙사에 잠깐 산다든지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 나이 요건 이런 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즉 12월 31일의 상황에 따른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중간에 사망하시거나 혹은 장애인이었는데 장애가 치유될 수도 있겠죠. 그 두 가지 경우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준다. 그래서 사망일 전날 또는 장애가 치유된 날의 전날 살아계신 것으로 봐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장애인 걸로 봐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뭐 나이와 관련된 거 뭐 따질 때 과세기간 중에 1, 0년 중에 하루도 그 나이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냥 해주겠다. 납세자한테 조금씩 유리한 걸로 해주는 것이죠. 추가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 얘기는 뭐예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라는 문턱을 넘어와야 추가로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앞에 글자 동그라미 하나 씌워주세요. 경장부한. 그렇게 하면은 알아두시겠죠. 자, 경로자 우대.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분 계시면은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다. 부모님이 60세 넘으셨는데 더 넘어서 75세, 80세 이렇게 되는 경우에 1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은 200만원 더 빼줘요. 금액이 좀 더 높죠. 왜냐면은 어르신들은 뭐 식사하시고 이제 기운 없으면은 뭐 앉아 계시고 그냥 뭐 산책이나 다니시고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병헌이나 박정민 나오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돌아다니다 막 잊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생을 한다. 그래서 200만원 빼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그 다음에 부녀자. 부녀자는 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사람 중에서 청구비 요건이 있고요.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안 되고. 여러분들 여성이 고생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가 없이 나 혼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나 혼자 뭐 자녀나 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힘들겠죠. 또 한 가지 여성이 개고생한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되겠다는 얘기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 해당되면 1년에 50만원을 추가로 해주고요. 여성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1년에 100만원을 빼주게 된다는 얘기다. 요거는 남성도 되고 여성도 다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공제는 중복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키우고 있다 혼자. 당연히 한부모공제를 받아야겠죠. 100만원이 더 크니까.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친구들 안녕.